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연구원님과 ETF 관련된 내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해를 먼저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연간 동향이 어땠는지 좀 돌아볼까요, 연구원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글로벌 ETF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마침 또 지난주에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좀 동향들 좀 체크를 해보면 결국 이제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연초 대비해서 대략 한 23% 정도 상승해서 좀 따끈따끈하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예. 지금 2년 연속으로 또 이제 20% 넘는 상승을 좀 보였었고, 이제 1928년 이후로 보게 되면 24번째 또 상승률이었어요. 그래서 네. 결코 이제 낮은 상승률이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결국 이제 지난해 굴곡, 항상 주식시장에 굴곡이 많죠. 그런 굴곡에도 불구하고 좀 여전히 이제 20%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ETF 시장의 자금 흐름이 좀 어땠는지 그 점도 같이 살펴주실까요? 네. 우선 미국 시장 ETF 얘기할 때 좀 미국 시장 많이 보는 거 전 세계 이제 그 운용 자산의 한 70%가 또 미국에 또 몰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미국 위주로 좀 챙겨보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미국 ETF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이 순유입 규모가 한 1조 1,261억 달러 정도 됩니다. 원화로 좀 환산을 해보면 요새 또 환율도 많이 올랐죠. 지금 한 1,600조 원이 넘는 돈이 한 해 동안 이제 미국 ETF 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그 차트에서 보시는 주황색 막대기가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얼마나 들어왔나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자금 유입 좀 지속이 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도 또 해외 또 좀 미국 투자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자금 유입 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S&P 500 추종하는 3대 ETF 이쪽에는 자금 흐름이 좀 어떻게 유입됐나요? 네, 우선 이제 미국의 그 시가총액 상위, 운용자산 상위 좀 ETF를 좀 살펴보면 1, 2, 3등 전부 다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그래서 이 세 개 ETF에만 한 2,200억 달러 정도 되는 좀 자금이 좀 유입이 됐고요. 지금 이제 그 3대 ETF, 이 세 개 ETF에 투자되는 자금만 원화 기준으로 한 2,400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이 이제 미국 ETF 시장 통해서 좀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24년에 ETF 투자 동향, 연간 동향이 어땠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이야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수익률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승률 상위로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미국 상장된 것들 좀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사실 이렇게 ETF 상승률 상하위 이런 것들 좀 짚어본 이유는 결국 워낙 또 많은 ETF들이 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ETF 수익률 체크만 하더라도 좀 어떤 것들 좀 많이 올랐나 내렸나 이런 것도 좀 체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항목은 미국 상장 ETF 중에서 레버리지랑 인버스 제외하고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마리아나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좀 눈에 띄고요. 사실 이거 2024년에 굉장히 좀 수익률 자체가 나빴던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주에 조금 올랐다라는 거. 이 외에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우라늄,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상화폐 지금 트럼프 이제 2.0 들어와서 굉장히 강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게 최근 지난 한 주 동안입니다. 네, 한 주 동안에만 이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도 원자력이죠. 원자력 같은 경우도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환경 오염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 이 중간 단계의 핵심 자원으로서 또 부각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인상적인 게 사실 마리화나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이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지나지 않았나 싶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쪽 ETF가 굉장히 자금 많이 들어오네요. 자, 상승률이 아주 컸다라는 점 짚어봤고요. 자, 이 이외에 테마형 제외하고 주식형 ETF 주간 상승률 상위 어떻게 되는지도 그 리스트 봐주시죠. 네, 일단 주식형만 좀 따로 추려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워낙 또 등락이 큰 경향이 있어서 주식만 다시 추려서 봤고요. 우선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원유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여기 맨 왼쪽에 티커는 이제 국내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종목 번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XES라든가 혹은 FCG라는 이제 티커를 가진 ETF들 전반적으로 좀 에너지 관련된 것들 좀 전반적으로 좀 강세 보였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주요 섹터 내에서 가장 이제 상승률이 높았었는데 네. 유가가 5% 정도 뛰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ETF들도 역시나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금강주. 금광주요? 금채구라는 기업들을 묶은 ETF가 또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 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예. 역시나 이제 금강주 같은 ETF들도 좀 올랐다라는 거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이 움직임, 뭐 두드러진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가 자체가 좀 유가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좀 최근에 좀 조정이 있다가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간 수익률 동향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로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림들이 또 그려지고 있네요. 마리화나 산업, 또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도 짚어봤고, 에너지 관련된 ETF의 상승률이 아주 돋보이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하락률이 컸던 ETF는 또 어떻게 그 그림들이 잡혀갈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순으로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미국 상장된 ETF들 중에 이제 두 가지 측면에 좀 접근할 텐데 예. 첫 번째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제외하고 전체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 것들이 이제 중국 관련된 ETF들이에요. 네. 지난주 이제 중국 지수 자체가 좀 많이 빠지면서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 ETF들도 역시나 좀 동반 약세를 보였다. 어쨌든 이제 중국 쪽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예. 관련된 ETF들 많이 빠졌다. 근데 보시면 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상장이 되어 있긴 해요. 뭐 네. 차이넥스트라든가 가창판 혹은 뭐 MSCI 중국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좀 전반적으로 빠졌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좀 테슬라 주식 자체가 좀 많이 빠졌었죠. 그렇죠. 트럼프 왔다 당선 이후에 올라갔죠. 예. 급등을 했다가 이제 조금 조정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를 기반으로 한 ETF도 역시나 좀 동반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 같이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국 관련 ETF는 보통 중국 지수가 빠지게 되면 연동돼서 빠지는 편입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이제 예. 그 중국 주식을 이제 기반으로 한 ETF들이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미국에 상장된 뭐 코스피 한국 주식 관련된 ETF다.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가 빠지면 해당 ETF도 빠지는 것처럼 중국 지수,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지수가 빠지면 따라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뭐 중국 지수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ETF도 역시 같이 충격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또 주요 기술주 관련해서 테슬라, 애플 관련된 주가적 변동에 따라서 ETF도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도 주식 경기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률 상위 주식 경기에 집중해서 보면 어떤 흐름들을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나 이제 주식 관련해서도 이제 중국 관련된 ETF들이 다수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기에 더해서 좀 개별 국가들, 미국 외 국가들이 좀 하락률 상위에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중국 외에 좀 살펴보실 만한 게 뭐 멕시코라든가 뭐 칠레라든가 이런 기업들, 이런 남미 국가들 쪽이네요. 네, 역시 이제 하락률 상위에 올랐습니다. 보통 뭐 섹터라든가 산업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지난주에 미국 증시 자체가 약간 좀 한산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미국 외 국가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가장 이제 국가 중에서도 이제 수익률 낮았던 국가 중에 하나가 멕시코예요. 네. 이제 총선이랑 대선에서 이제 정권이 약간 기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우려가 되고 좀 자금 유출이 있었던 거죠. 확실히 그 남미권 국가 가운데선 정치 이슈에 영향을 받는 그런 불안정성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상승률 상위에 아까 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그 아르헨티나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약간 미국에 가까운 국가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들어서면서 좀 상대적인 대안으로 좀 접어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반면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정치 이슈가 작용을 하면서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락률 상위 주식형 ETF 집중해서 또 흐름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순유입 유출 상위 탑 20 카테고리의 최근 자금 동향이 또 어떤지도 같이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자금 동향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게 예. 돈 들어온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워낙 네.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금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관심사를 체크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서 보시는 건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들 중에 카테고리별로 좀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왔나 살펴봤는데 예.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미국 대형주, S&P 500이라든가 이런 대형주, 그리고 밑에 보시는 두 번째가 미국 대형 성장, 네. 나스닥 100 같은 이제 대형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우리가 같고요. 모두 주목하는 네, 그렇죠. 뭐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이라든가 뭐 국내 투자자분도 굉장히 좀 많이 지금 하시고 있는 ETF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좀 꾸준하게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게 미국 국채
내에서도 좀 단기물 위주로 좀 돈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네. 장기물에서는 좀 돈이 빠지고 있고 단기물 위주로는 좀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관심 많은 영역이죠. 배당 관련된 것들. 그렇죠. 그래서 배당 성장은 뭐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배당금 늘려나가는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뿐만 아니라 어떤 주가 상승까지 노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 내에서도 좀 많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뭐, 한국의 우리 시장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한국 ETF 동향입니다. 상승률 상위 순으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한국 ETF 등락률 좀 말씀드릴 때 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좀 네.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한국 ETF 시장이 굉장히 좀 전 세계 내에서도 굉장히 역동적인 시장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성장률도 굉장히 오. 빠르고 특히나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관심 많이 ETF에 많이 접근을 네.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중요한 동향 중에 하나가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서 해외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S&P 500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등락률 상위 내에서도 해외 ETF도 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넘어와서 이제 상승률 상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이 국내 주식형 ETF 중에 하나가 로봇. 아까 이제 말씀 주실 때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로봇 요즘에 대단하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로봇 사실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도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단기간 내에 우리 생활 속으로 좀 접어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체감하지 이런 이제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생활 속에서 식당 가서 보셔도 근데 네네. 로봇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 굉장히 맞아요.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딱 저는 한 지난해 정도부터 갑자기 그 로봇들이 많이 눈에 띄는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얘기 들어봐도 이런 거죠. 이제 로봇 가격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래서 뭐 당장 이 1,000만 원, 뭐 김밥이라든가 이런 이제 칼국수라든가 이런 거 팔아서 1,000만 원 어떻게 채우나, 그 관점이 아니라 이 로봇을 써서 아낄 수 있는 인건비로 접근을 하면 사실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로봇들 관련해서도 지금 국내에서 또 이제 지난주에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상승률 자체도 굉장히 높았고, 자, 두 번째가 이제 그 방산 관련된 ETF입니다. 방위산업 ETF. 이제 단기간에 좀 조정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이제 12월 초에 이제 이슈가 좀 정치적 이슈가 생기면서 협상력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 역시나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미국 시장 지난주에 좀 변동성이 컸다 보니까 국내에 또 이제 미국 변동성 ETF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ETF들 좀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주식형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주식형 좀 집중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예. 국내 쪽 ETF들 좀 많았어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방위산업이라든가 뭐 반도체 관련된 ETF들 좀 많았었고, 자, 요거 외에도 이제 좀 이제 눈에 띄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바이오 관련된 ETF들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확실히 요즘에 그 핫한 키워드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로봇, 그리고 꾸준히 인기 있어온 방산에 관련된 이야기, AI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거기다가 바이오에 관련된 기대감도 ETF 흐름에서 읽혀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하락률 상위 순으로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하락률 상위 먼저 좀 체크해 보면 미국이랑 좀 비슷한 네.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중국 관련된 ETF들 야, 많이 역시. 포진해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테슬라 관련된 ETF 역시나 좀 하락률 상위에 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락률 상위 보시면 사실 국내 지수 관련된 ETF들은 없어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국내 지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식형 좀 넘어가서 보더라도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위주로 좀 하락을 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형에서 중국 위주로 좀 많이 하락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주식형 중국이 이제 하락률이 워낙 또 높았다 보니까 네. 이 하락률 상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 ETF로 본 주간 자산 시장의 동향, 흐름도 같이 좀 짚어 주시죠. 네. 우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ETF 워낙 다양하게 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ETF를 이제 보는 이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제가 이제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좀 느낌이 네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ETF로 이제 어떤 자산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면 우선 뭐 달러라든가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상승을 보였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간 단위 좀 역시나 강세 보였다라는 거 같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원자재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제 맨 왼쪽부터 달러, 그리고 이제 가운데 노란색에 있는 게 황금, 이제 골드,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던 검은색 나타났던 게 원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서 이 차트로 보시는 건 이제 주요 원자재 관련된 것들을 좀 체크를 또 하고 있어요. 네, 조금 전 차트를 띄워주시면 그래프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이거죠. 주요 원자재들, 이제 맨 왼쪽에 갈색이 달러 인덱스, 네. 그다음에 노란색, 금 연상시키는 이 노란색이 금, 그다음에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검은색이 원유 이렇게 색깔을 잘 맞췄네요. 예, 색깔 좀 맞춰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차트로 좀 넘어오게 되면 네. 요거는 이제 주요 원자재 관련된 ETF들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좀 약간 좀 작아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떤 뭐 원유 관련해서도 이제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귀금속 역시나 강세 보인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그 자산 시장의 동향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아이디어까지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간 단위로 이제 유니버스를 좀 선정을 해서 좀 ETF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ETF는 이제 대형 성장주들. 오호. 미국 내에서도 대형주 내에서도 이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들을 묶어서 만든 ETF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티커, 아까 종목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IWY라는 티커를 가진 ETF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러셀 30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코스피 지수처럼 이제 시장 전반을 좀 포괄한 지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지수 내에서 어떤 이제 시가총액 상위,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내에서도 성장률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들을 추려서 만든 ETF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편입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시게 되면 예. 애플이 지금 한 13% 정도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엔비디아가 12% 정도,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2% 정도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편입 상위 종목들 보시면 뭐 대략 보셔도 미국의 대표 대형주들 다 섞여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내에서도 이제 좀 성장률이 높은 종목들이 좀 섞여 있구나라는 거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미래에셋증권 윤재영 연구원과 ETF 관련된 이야기 살펴드렸습니다. 연구원은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